17번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별의 분광형을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배열하게 되면 O, B, A, F, G, K, M 순서가 되지요.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흡수선을 표시할 때 중성원자는 원소 기호 뒤에 로마자 1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 로마자 1으로 표시된 것은 중성원소 수소의 흡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 한 개를 잃어가지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 경우는 로마자 2를 붙입니다. 여기에서 Ca2라고 붙인 요 이온은 칼슘 플러스 1, 칼슘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가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된 원자는 로마자 3을 붙입니다. 여기에서 Si3로 표시된 거, 이거는 규소이온인데 Si2 플러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이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플러스 1로 이온이 되기도 하고 플러스 2로 이온이 되기도 하고 중성 원자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O형, 왼쪽이 O형이 되는데 O형이라든가 B형 별에서는 이온화된 He 플러스, 여기 보면은 He 플러스가 강하게 나타나지요. 특히 O형 스펙트럼형이 O형인 별에서는 He 플러스가 강하게 나타나고 중성 헬륨 He2.1 중성 헬륨 원소인데 중성 헬륨 원소나 He2 헬륨 플러스 이온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K형이라든가 M형의 경우는 금속 원소, 철이라든가 칼슘과 같은 금속 원소에 의한 흡수선이라든가 산화 티타늄과 같은 분자에 의한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수소 흡수선은 여기서 볼 때 분광형이 A호인 별, 표면 온도가 만도 정도 되는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수소 흡수선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A호에서 제일 강하게 나타나지요. 표면 온도가 오히려 높은 O형이라든가 B형에 가면은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소 흡수선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틀렸지요. 그 다음에 디귿 태양에서는 플러스 1가로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수소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태양의 경우는 분광형이 G2형이지요. G2형. 근데 G2형의 태양에서는 플러스 1가로 이온화된 칼슘 플러스 이온이 강하게 나타나지요. 수소 흡수선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칼슘 플러스 이온에 의한 흡수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는 플러스 1가로 이온화된 칼슘 흡수선이 수소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맞았지요? 기억하고 디귿은 맞았습니다. 18번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별, 가와 나의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세에너지량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예를 들자면은 별 1제곱cm당
똑같이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런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의 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같은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표면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첫 번째 기억,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비교한다. 별이 방출한 복사 에너지량을 파장별로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것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림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망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그래서 람다 맥시망하고 T는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알아내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지요. A별과 B별의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아내면은 표면 온도가 어떤 게 높은지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 이 값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AB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절대 등급을 비교한다. 절대 등급은 별을 지구로부터 똑같은 18색의 거리 넘겨다 놓고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의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지요. 광도라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별의 전체 표면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별의 전체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을 곱하면은 별 전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 실제 밝기가 구해지지요. 그래서 절대 등급을 비교한다는 것은 광도를 비교하는 것인데 광도를 비교했을 때는 표면 온도하고 반지름이 영향을 끼치지요. 표면 온도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별의 크기가 클수록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광도를 비교해서는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면은 이 값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을 비교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면적에 대한 광도의 비. 방금 전에 광도를 L이라고 했을 때 표면적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했는데 표면적에 대한 광도의 P는 광도를 표면적 4파이 r 제곱으로 나누면 되지요. 이 값은 곧 시그마 t의 4제곱, 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이 되기 때문에 A와 B 값이 되지요.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비교해도 됩니다. 표면적에 대한 광도의 B가 바로 이 값을 뜻하기 때문에 A하고 B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량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디귿도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19번 그림은 별의 광도 계급을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별,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HR도는 가로축의 분광형,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OB, AFG, KM,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절대 등급인데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 밝기가 밝아져서 광도가 큰 별이 됩니다. 자, 기억, 광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HR도에서 볼 때 기억은 위치상으로 밝은 거성이 됩니다. 광도 계급은 로마자 2가 되지요. 그 위에 있는 별들은 밝은 초고성이나 덜 밝은 초고성이 되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1A나 1B가 됩니다. 그리고 3은 니은은 광도 계급이 3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성이 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준거성이 있고 그 아래가 주계열성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광도 계급이 5인 주계열성이 됩니다. 자, 기억. 광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이 니은보다 위에 있지요. 그래서 광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당연히 큰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반지름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니은하고 디귿은 분광형이 G2형 정도가 되지요. 분광형이 같습니다. 분광형이 같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같지요. 그런데 니은이 디귿보다 위에 있어가지고 광도가 더 큽니다. 광도는 L로 표시되는데 L은 4파이 R 제곱 크기에 표면적 크기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에 비례하죠. 그런데 니은과 디귿은 표면 온도는 같은데 니은의 광도가 더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더 커야지요. 니은이 디귿보다 반지름이 커야 광도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반지름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맞았지요. 표면 온도는 같은데 니은이 광도가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니은이 당연히 디귿보다 큽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의 광도 계급은 5이다. 디귿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광도 계급이 5인 거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백색 외성은 광도 계급이 7이 됩니다. 준거성은 광도 계급이 6이 되고요. 그래서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20번 그림은 표면 온도가 다른 별들의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세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별 이렇게 있을 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2로 표현이 되고 시그마 t의 4제곱이 된다고 그랬지요.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크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 반지름 영향을 끼치지 않고 표면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별의 광도라는 것은 별 전체 단위 면적이 아니라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량에다가 표면적만 곱하면 되지요. 그래서 광도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세에너지량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다. 방금 전에 2라고 표현되는데 시그마 t의 4제곱이 돼가지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세에너지량을 파장별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 플랑크 곡선과 이 파장의 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전체 파장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이 돼가지고 이 식에서 E값하고 같게 됩니다. 이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은 E값하고 같게 되는데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면적이 넓어져서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별의 표면 온도는 최대 복세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에 반비례한다. 맞았지요? 이거를 비인의 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최대 복세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을 람다 맥시멈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은 T분의 A, A는 비례상수. 그래서 이 식에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세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죠. 그림에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복세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는 거.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광도가 크다. 요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은 클 수가 있지만 광도라는 것은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면적 4파이 R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도가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광도가
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별의 크기가 작게 돼가지고 R이 작으면 광도가 작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디귿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광도가 크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광도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반지름이 작으면 광도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이 맞았습니다. 11번 그림 가완하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주결성이 주결 단계를 끝나게 되면은 수소핵융합 반응을 이제 마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중심에 헬륨 핵이 생성되는데 이 헬륨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어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바깥쪽 수소 껍질에 전달이 돼 가지고 수소 껍질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깥층은 중력보다는 압력차에 의한 힘이 더 커서 팽창해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초기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결 단계가 끝난 직후에 나타나는 내부 구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가 헬륨핵 수축으로 인해 가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약 이렇게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진 그러한 핵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층에서는 이제 헬륨하고 수소가 각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이중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와 같은 내부 구조는 후기 적색 거성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기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기억은 수소 껍질 부분인데 헬륨핵이 수축해 가지고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전달돼 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수소 껍질 부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에서는 탄소가 생성되고 있다. 맞았지요. 니은은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도달하면은 탄소하고 산소가 생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서는 탄소가 생성되고 있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22번 표는 주계열성, 다같이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ABC의 분광형과 B등급과 V등급을 순서 없이 기억과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V등급이 되고 하나는 B등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첫 번째 기억은 V등급이다. 기억과 니은 중에서 하나는 V등급이고 하나는 B등급인데 표면 온도를 보았을 때 A별하고 C별의 표면 온도를 보았을 때 A별은 분광형이 M4고 C별은 분광형이 F9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분광형을 나열하게 되면 OBAFG, OBAFG, KM형이 되기 때문에 M형은 표면 온도가 아주 낮은 별이지요. F형은 이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C별이 A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입니다. 그런데 색지수 값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작아지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파란색 별인데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비취향이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비취향보다 많기 때문에 B등급이 더 작지요. 밝을수록 작습니다. 등급이. 그래서 색지수 값 B에서 V를 뺀 값이 색지수인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색지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C 중에서 C가 더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색지수 값이 작으려면은 기억이 V등급이 돼야 되고 니은이 B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기억을 뺐을 때 C는 0.5가 되고 A는 1.53이 되어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 값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기억은 V등급이 되어야 되고 니은은 B등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V등급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A가 B보다 작다. 다 같이 ABC가 주기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각각의 별의 색지수를 구해보면은 니은이 B등급이고 기억이 V등급이기 때문에 니은에서 기억을 뺐을 때 그게 색지수 값이 되는데 A는 1.53, B는 마이너스 0.4, 그리고 C는 0.5가 되는데 색지수 값이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색지수가 가장 작은 B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C가 높고 A가 제일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근데 같은 주기혈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크지요. 그래서 질량 A,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표면 온도가 높은 B별보다 질량이 작다. 맞았지요. 주기혈성이 있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ABC 중 표면 온도는 B가 가장 높다. 방금 전에 색지수 값이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 B별 맞습니다. B별이 색지수 값이 가장 작아서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모두 맞았습니다. 23번 그림은 주기혈성 A와 B가 주기혈 단계 이후 적색 거성 A-와 B-로 진화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HR도에서 가로축이 표면 온도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광도인데 태양의 광도를 인류했을 때의 상대적인 광도입니다. 근데 주기혈성에서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요.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주기혈성에서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질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져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를 빨리 소모해서 주기혈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 주기혈 단계에서 별이 일생 중 90% 정도를 주기혈성에 머물기 때문에 별의 수명도 짧아지고 또 주기혈성 이후에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속도도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에서 A-로 진화하는 속도가 B에서 B-로 진화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첫 번째 기억, A가 A-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B-로 진화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가 아니고 짧다지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주기혈성인데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고 실제 밝기, 광도도 증가합니다. 다만 이제 색지수라든가 수명, 절대 등급은 감소하지요. 그래서 반지름 A가 B보다 크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B-면은 적색 거성인데 적색 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아니고 헬륨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습니다. 24번 표는 별 ABC의 절대 등급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별 ABC는 각각 주기혈성, 거성, 백색 외성 중 하나이다. 우선 별 A하고 별 C를 비교했을 때 별 C는 A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습니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으면은 광도, 실제 밝기는 100배가 밝지요. C는 A보다 100배 밝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A의 10배라고 그랬습니다. 별의 광도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별의 광도 L은
4파이 반지름의 제곱에 곱하기 시그마 표면 온도의 4제곱인데 C별은 A별보다 밝기가 100배 밝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10배 크다고 그랬지요. 10의 제곱은 100이지요. 10의 제곱이 100이고 광도가 100배 밝기 때문에 100배 밝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아야 됩니다. T값은 같아야 되죠. R이 10배이기 때문에 10의 제곱이 100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광도가 100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의 분광형이 지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C도 A와 표면 온도는 같아서 분광형이 지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B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10,000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표면 온도가 10,000도인 별은 분광형이 A형으로 나타납니다. 셋 중에 가장 표면 온도가 높지요. 그런데 절대 등급은 11등급이기 때문에 매우 어둡습니다. 표면 온도는 10,000도 정도로 대단히 높은데 절대 등급은 11등급으로 광도가 아주 어두운 별은 백색 외성이지요. 그래서 B는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A하고 C는 다 같이 분광형이 지형인데 절대 등급이 작은 A는 주결성이 돼야 되죠. 주결성. 그리고 같은 분광형 지형이면서 절대 등급이 0으로 5등급이 C보다 5등급이 작아서 실제 광도는 아주 밝은 별은 적색 거성이 되지요. C는 적색 거성, A는 주결성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낮지요. B는 분광형 A형이고 A는 G형이기 때문에 A는 B보다 표면 온도는 낮은데 절대 등급은 11과 5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훨씬 작아서 실제 밝기는 훨씬 밝습니다. 표면 온도는 낮은데 실제 밝기가 밝기 때문에 A가 B보다 반지름이 커야 되지요. 광도는 조금 전에 광도는 4파이 반지름의 제곱에 곱하기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그랬는데 A는 C보다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가 밝다는 것은 그만큼 반지름 R이 커야 되지요. 그래서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맞지요? 실제적으로 A는 주결성이고 B는 백색 외성이기 때문에 지형인 주결성이 더 크기가 큽니다. 백색 외성보다는 HR도상에서도 실제 그렇게 나타나지요. 백색 외성하고 주결성하고 크기 면에서는 당연히 주결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D은 C는 분광형이 지형인 별이다. 조금 전에 A하고 C가 표면 온도가 같다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 분광형도 같습니다. 그래서 A의 분광형이 지형이면 C도 똑같이 분광형이 지형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D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는 주결성인데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지요? 주결성이기 때문에 중심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